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 국어 강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들 압구정고 입학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반에 가서 너무 잘생긴 또는 너무 예쁜 학생이 없기를, 그래서 정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 오늘 일단 이제 압구정고 국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압구정동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구정 정보학원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때도 압구정고, 한대부고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압구정고 지켜보면서 이제 매년 바뀌죠. 조금씩 바뀌지만 일관되게 지켜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떤 방향성 가지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좋은 성적 1등급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센티움 학원 수업하고 있고 대치 세정학원, 그다음에 대치 명인학원, 그리고 서초 송림학원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네, 요렇게 생긴 이제 그 복사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작아서 글씨도 너무 작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이 봐주시고요. 네, 일단 압구정고 내신 분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준은 2021년 1학기 중간고사가 기준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일관된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압구정고 교과서가 비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이제 교과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교과서는 보통 이제 대표 저자를 중심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표 저자가 박안수라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교과서 대표 저자는 대부분 유명하신 교수님들이세요. 서울대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신데, 요 박안수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분이세요. 그래서 교과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압고가 교과서 비중이 좀 높아요. 예를 들면 현대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 별로 없어요. 교과서를 쓰긴 쓰는데 조금밖에 안 쓰고 뭐 그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압구정고는 그래도 50% 이상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그 교과서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아이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문항수 한번 봐주시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선택형 20문항 그리고 배점은 70점, 그러면 개당 한 문제당 평균 점수는 3.5점 정도입니다.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압구정고등학교가 25문제에서 28문제 사이로 왔다 갔다 출제가 됩니다. 즉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학교들은 32문항, 많이 가는 학교는 뭐 여학교들 35문항까지 가는 문제 학교도 있는데 25에서 28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게 많지 않고, 작년엔 선택형 20문제, 서술형이 6문제. 근데 서술형이 30점이에요. 그러면 배점이 개당 5점, 정확하게 5점씩 배점되어 있었고, 서술형 배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대신 서술형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점수가 사실은 조금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안 쓰면 몇 점이 감점된다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시다가 야 이건 좀 부족해, 이건 좀 개념이 빠졌어 하면 1, 2점을 깎으세요. 근데 이게 일관된 경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조금은 있어요. 이걸 왜 깎지 하는. 근데 덤비면 안 돼요. 학교 생활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덤비면 안 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걸 왜 깎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술형은 어렵지 않은데 감점 요소가 있고 배점이 높아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이들이 또 알고는 있는데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서술형을 써보는 연습을 꼭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출제 영역을 한번 봐주시면, 교과서 아주 골고루 단원별로 조금씩 썼습니다. 현대시 한 편, 수필 한 편, 뭐 매체, 설명문 한 편, 대화의 원리, 화법 이런 거 다 골고루 썼고, 학습지가 꼭 나와요. 학습지가 꼭 나오는데 학습지가 낱장 나와요. 한 장씩 나오는데 이게 관리가 참 어려워요. 이게 꼼꼼한 학생들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페이지 그 넘버링이 마음대로 돼 있어요. 어떤 거 1, 2, 3, 4 가다가 다시 1 가고,
어떤 거는 1, 2, 3, 3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갖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받아요. 또 받고 학교에서 프린트 받았어? 꺼내봐. 같은 게 3장 들어있고. 그럼 거기에다 다 다른 걸 써놔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써놓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고 분산되고.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내가 내 학습 관리를 잘못하나 봐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쉬워요. 프린트가 한 장 빠졌거나 프린트가 2, 3장 있거나 여기다 써놨다 저기다 써놨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꼭 저랑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파일을 줍니다. 파일을 주고 그걸 무조건 갖고 다녀라. 거기다 그냥 다 때려 박아라. 그냥 무조건 그냥 반사적으로 챙기고 어디다 놓고 이러다가 분명히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고 다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지를 주는 부분은 매년 동일해요. 근데 그 학습지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학습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현대시예요. 근데 현대시를 줄 때 뭐 윤동주 시인을 중심으로 줄 때도 있고, 그게 작년엔 그랬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 이육사 시인 중심으로 줄 때도 있고, 4년 전쯤에는 일제강점기 시인들을 총 망라해서 뭐 17편 이렇게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분량도 좀 변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문학 거기서도 현대시에 좀 힘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문제도 전체 선택형 20문제 중에 객관식이 현대시만 9문제 출제가 됐고요. 전체 6문제 중에 서술형만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체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아이들은 당연히 잘 하고 싶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꼼꼼하게 풀어요. 문제 자체는 조금 좀 색다른 유형의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꼼꼼히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 부분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 요 매체 화법 요 부분인데, 매체 화법에 개념은 교과서 걸 쓰고 지문은 외부 걸 쓰는데 그걸 안 줘요. 선생님들이 다 새로 만드시거나 인터넷에서 긁어 오시거나 하시는데 그 지문을 미리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걸 읽어야 돼요. 근데 거기가 보통 12번, 13번 이후예요. 그러니까 현대시를 열심히 풀고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많이 배분을 했는데 뒤에 가서 새로운 지문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 1학기 때 그렇게 문법 빡세게 굴리는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보통 남녀공학은 국어 같은 경우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시험의 성격이 약간 여학교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학교스럽다가 뭐냐? 여학생들이 국어를 잘합니다. 이거 절대 남학생 비하는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국어를 잘해서 남녀공학도 국어는 여학교처럼 출제가 돼서 문법 되게 분량 많고 개념 어렵고 뭐 고3 문제 변형해서 내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 앞고는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그렇진 않고 1학기 때는 문법을 그렇게 어렵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이게 꼭 뒤에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끝나요. 꼭 항상. 그 부분을 쓰다가 좀 실수하는 친구들. 그래서 감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주요 문항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4페이지 그 자료 지분 4페이지고요. 주요 문항에 지금 보시면 가에 이 작품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교과서 작품이에요. 이 교과서 작품이고 교과서 작품과 함께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가나가 묶여 있죠. 이게 모의고사 형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신은 그러니까 작품을 따로따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고는 전혀 그렇지 않고 꼭 2개 또는 3개의 작품을 묶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뒤에 5페이지, 6페이지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배치를 해놨는데 문제 봐주시면 1번 문제 봐주시면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잘 보시면 끄트머리쯤에 가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3번 문제는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4번 문제는 나의 식구 중 소소한 것.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죠? 2문제는 가, 2문제는 나예요. 그러니까 묶어놨지만 사실은 분리해 놓은 거랑 차이가 없어요. 가 1, 2, 나 3,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긴장해서 가나를 다 읽으면 나가 머릿속에 중점적으로 남아요. 나에 있는 시, 서시가. 그리고 1, 2번을 푸는 좀 안 좋은 풀이 과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거 풀고, 나를 읽고 나와 관련된 거 풀어라 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해보면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1학 너무 잘 보고 싶으니까. 너무 잘 보고 싶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배게, 그냥 몸에 배어서 할 수 있게. 그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 너무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가 나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요. 가를 읽고 가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나를 읽고 나와 관련된 문제를 선별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다 풀립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딴 거는 아니고요. 거기 지금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규태하고 구정인데, 이 구정이 조금 익숙하시죠? 원래 압구정고등학교가 원래 이름이 구정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자꾸 다른 걸 이제 연상시켜가지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 쓰신 거예요. 이걸 새로 쓰신 거고, 선생님들이 되게 젊으세요. 제가 봤을 땐 감각이 되게 젊으셔서 거기 보면 뭐 문풀 이렇게 요새 아이들이 쓰는 용어.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 용어를 쓰고 여기 이제 풀이를 써주셨다라는 건데, 생파 좀 안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감각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막 깊이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외부 지문들, 그러니까 수능 형태, 사실 이게 수능 형태거든요. 이게 좀 얘기를 길게 하자면 그렇긴 한데, 이제 압구정고등학교 최근에 이제 내신 말고 정시로 수능 봐서 좀 학교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입시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형이에요. 그 지문 읽기 하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번호가 5번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다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넘버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13번 문제거든요. 그 후반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최선을 다해 풀고 여기 딱 가면 진짜 풀어야지, 처음 보는 지문인 거죠. 이걸 대비를 못하면, 이런 지문이 나온다라는 걸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허둥대기 시작을 해요. 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사실은 생각보다 충분히 남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남은 것 같고, 그러면 지문을 좀 훑어 읽게 돼요.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 1, 2, 3등급은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1등급이 특히 좀 잔인한 이제 점수대인데 97에서 8점 사이예요. 1등급이.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식 한 문제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3.5점이에요. 객관식 하나 틀리면 1등급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객관식 다 맞고 서술형도 거의 다 맞고 감점 정도 좀 돼야 1등급이 나오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수업 들었던 친구 중에 한 명도 정말 잘했는데 하나 실수해서 3.1점짜리 감점 됐는데 중간고사에서는 1등급이 안 나왔어요. 14등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2등급이 보통 94, 5. 그리고 3등급이 보통 90, 91 이렇게. 그리고 4등급이 훅 벌어져요. 4등급부터 1, 2, 3등급 싸움이에요. 앞고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외부 지문이 이렇게 나온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선지 보시면 4번에 무슨 뭐 유퀴즈, 뭐 빈센조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해서 좀 시의성이 높은 그런 이제 선지를 쓰는데, 저거는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아이들이 외부 지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 외부 지문 이거 분명히 선생님이 쓰신 거죠. 이거는 쓰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나오니까 그거 알고, 그게 다만 뒤에 배치될 수도 있고 앞에 배치될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외부 지문 나오는 거 일관된 경향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매년 그랬어요. 다만 그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해에는 독서 비문학에 그런 게 나오고, 어떤 해에는 이렇게 매체와 화법 쪽에서 나오고, 외부 지문은 반드시 쓰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분량이 조금 차이가 있거나 그 영역에 조금 차이가 있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서 10페이지에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남녀공학은 여학교의 어떤 그런 경향을 따라가는 여학교스러운, 난이도가 높고 문법 뭐 범위 많고 문법 문제 굉장히 까다롭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학교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 표가 비어 있고 그 표를 채우거나 채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끔. 근데 앞고는 이렇게 다 채워줍니다.
큰 부담을 갖진 않아도, 물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우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단모음 체계에 지금 보시면 중모음에 애가 있고 저모음에 아이 애가 있습니다. 요것도 다 주는 거예요. 시험지에 다 준 거고,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10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술형 6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다음 설명의 빈칸에 적절한 말을 서술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단모음 중에서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것 중에 애와 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와 네의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해 네가를 니가로 바꿔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와 네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를 발음할 때는 네를 발음할 때보다 하고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를 채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과 혀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라고 되어 있고, 여기 표 줬습니다. 여기 애의 차이. 그럼 네를 발음할 때는 네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벌려서 혀의 높이를 더 낮추고 발음을 해야 한다가 답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걸 쓰는 게 이렇게 다 주는데도 안 써보면 학생들이 손이 이렇게 딱 안 가요. 근데 시간 이 정도 가면 지금 마지막 문제인 거죠. 거의 시간은 막 1분 뭐 2분 이렇게밖에 안 남은 상태. 당황하면은 못 쓰고, 못 쓰면 정말 잘 맞아봐야 3등급이에요. 못 쓰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면 그 뒤로도 타격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1학기 중간고사 물론 당연히 잘 봐야 되지만 등급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면 수시에서는 학생부로 굉장히 호소력 있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한번 이제 꺾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와, 공부했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나 펜도 못 들었어. 한번 이렇게 끄적도 못 됐어.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서술형 연습을 꼭 해야 되는. 근데 이게 되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어 학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말씀을 드리면 문학 그리고 외부 지문에 특화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현대시 일단 중간고사 대비로 많이 봐야 돼요. 작품도 많이 봐야 되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매체 화법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개념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외부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게 절대 내신 대비 기간에 못하는 거예요. 저게. 보통 한 5, 6주를 내신 대비를 하는데 선생님 5, 6주면은 그걸 왜 못할까? 외부 지문 읽는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특히 수학 수학 그리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 아이들이 외부 지문 읽는 걸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순위가 밀려요. 당장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습지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납득은 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읽어봐라 하면 순위가 자꾸 밀려서 거의 시험 기간 들어가서 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리미리 그 체계에 맞춰서 좀 해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법은 기본 개념 잘 보고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앞고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어본 연습을 해두면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저희 수업 이제 관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수업을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7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보통 이제 학교 일정 나오면 거기서 계산을 해서 6주 전에 개강을 하고 6회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관리는 비슷해요. 저희도 문자 다 보내드리고 이제 아이들 하나하나 점수 다 관리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 보는데 다 똑같죠. 근데 저희 학원 전체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밀착해서 한 명 한 명 이제 불러내고 특히 이제 보통 저희 학원 이제 다닌 친구들이 국어 영어 이렇게 많이 결합해서 하니까 영어 오는 날 귀찮게 하고 국어 오는 날 영어 귀찮게 하고 좀 밀착해서 아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얼마만큼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월부터 압구정고 선행반 선행이라 표현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압구정고 이제 2월 대비 특강반이 이제 일요일 오전에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좀 관심 가지고 프린트 한 장짜리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에는 일단 문학 문법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독서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제로 나가요. 외부 지문은. 그래서 아이들이 읽어보고 읽었으면 쓰게 해보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 수업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학원 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